안녕하세요. 오독입니다. 네, 어제는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요. 그래도 병원에 바로 가서 주사, 뭐 링겔, 약 등을 처방받아서 먹고 하니까 좀 몸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영상을 다시 업로드할 수 있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추워졌잖아요, 점점. 그래서 지금 감기도 유행이고 하니까 조금 몸이 안 좋다고 하면은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서 바로 조치를 받는 게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시 오늘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복기를 하자면은 10월 달에 밸류에이션 조정이 나올 시 이때부터 설명드렸던 자리 이 578에서 80은 찍고 가주는 게 좋다라고 설명드렸던 구간. 이 구간에서 여기를 찍지 않고 다시 한번 급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구간에서의 급상승일 때 이 구간에서 '아 이제 증시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빗각 저항에서 맞는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이 갭을 채우러 내려갈 거니까 기다리시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여기서 이제 최악의 경우에도 600 구간은 지켜줄 거다라고 설명드린 부분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리턴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셧다운 이후에 대한 리스크. 그러고 나서 결국 요 자리를 찍고 지금 다시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럼 요 목요일 당시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갔다가 한 2% 올라갔다가 2% 하락을 했죠. 그래서 요 부분 목요일에 텔레그램에 공유 드린 자료를 보면 자 네, 목요일에 갭상승 1.5% 이상 2% 정도 했다가 이제 2%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요런 경우가 과거에 몇 번 있었느냐 봤을 때 2008 년에 2번, 2005년 4월에 1번 이렇게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전체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상승으로 다시 되돌려 놨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목요일 하락을 봤을 때 이 자료를 보여 드리면서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가 찍어야 될 자리를 찍었기 때문에 저는 상승 가능성이 반등이라도 일단은 반등이든 상승이든 지금 구간에서 더 하락하기보다는 상승 가능성을 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포에 매수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설명드린 거 금리 동결 가능성이 이때 70%가 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 금리 동결 이 70%가 이제 선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금리 동결이 악재로 작용하기보다 이제는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호재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이 된 게 이때 이제 여는 총재가 나와서 파월 최측근이죠. 그 인하 가능성을 얘기하자마자 들어 올렸고요. 거기다가 어제도 윌러가 나와서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지금 다시 어떻게 됐다. 이 동결 가능성이 20%로 떨어지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80%로 올라갔죠. 그러면서 증시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선반영 부분 다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거기다가 지금 시장의 대장주는 구글이에요. 그래서 구글이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 빅테크는 서로서로 돌아가면서 또 받쳐주는 게 상승 추세에 있을 때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예상 시나리오를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증시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어제도 상승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증시 마감이 이제 QQQ 600 위에서만 마감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이 캔들의 중간보다 높은 지점, 이 600 구간이 전체 매물대 지점, 옵션 상황에서도 중요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위에서 마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했죠. 그 600 위에서 마감하려는 모습이 강하게 나오니까 증시가 더 오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구간에서 부딪혔다. 네, 610 구간이 되기 전에 여기 일봉 21선, 여기 51선이 겹치는데 요 구간 내에서 저항을 맞았고 아직 요 하락 추세선 이어왔던 여기서 0.618 되돌림 주고 떨어졌던 구간에서 다시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지금 구간을 어떻게 봐야 된다. 그럼 되돌림이 나오더라도 600은 지켜준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금은 600을 기준으로 보게 된다. 600이 깨지지 않는 한은 하락을 볼 이유가 없는 구간이다. 그래서 되돌림이 나오더라도 600 내에선 되돌림이 나올 거고 다시 한번 이 일봉 21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올 거다. 그럼 이 구간이 어떤 자리다? 610 저항을 맞았던 구간, 이 추세의 상단을 부분에서 부딪히겠죠. 그럼 여기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추세 전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은 아직 이 600 구간을 기준으로 지지가 잘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도전하는지를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의 시나리오를 보면은 630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다. 630 구간까지 오게 되면 시드가 부족하거나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분할 익절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드 확보가 좀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이 구간에서 이제 리턴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요 구간에서의 리턴이 임펄스 상승의 리턴일 수도 있고요. 이 구간에서 헤드 앤 숄더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하락을 만들 수 있는 구간도 되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분할 익절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눌림이 나왔을 경우에 610이나 600에서만 지지가 나오면 다시 한번 임펄스 상승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분할 익절을 하고 그다음 눌렸을 때는 또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나리오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일단 그때 가서 결국 또 바뀌겠지만 항상 예측 시나리오를 그려두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을 정하는 데 괜찮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첫 번째 단기적으로 이 구간 돌파해서 맞고 돌파를 하는지를 체크해야 되겠고, 여기가 돌파가 되면은 요 구간을 체크하면 되겠고,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은 600 구간의 지지를 체크하면 되겠다. 네, 다음 금입니다. 금은 제가 선물 위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카톡 선물에서 매일 다뤄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금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는 삼각 수렴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 수렴 돌파 나오고, 이 구간에서 똑같은 저항 맞는 구간, 이 채널 내에서 저항 휩써 주고 떨어졌는데, 금을 옵션을 보면은 계속 상승으로 베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추세가 꺾이려면 하방 베팅이 이때처럼 좀 강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금은 상승에 대한 베팅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에 증시가 목요일 날 하락할 때도 이슈가 뭐죠? 금리 동결 이슈였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금리가 동결이 된다고 하면은 금도 같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금을 체크를 하면서 텔레그램에 금은 빠져야 되는데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시의 호재로 다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금을 계속 선물에서도 롱으로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지켜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을 3,900에서 4,000으로 잡았고요. 이 구간을 두들겼지만 결국 지금 버티고 어제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가면서 금도 다시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또 저항을 한번 맞고 4,140, 지금 요 구간을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그러면 요 삼각 수렴을 끝자락에 도착을 하고 있고 이 채널까지 다시 한번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요 구간은 이제 월물이 바뀌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좀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 자리다. 그래서 요로 지금 구간에서 이제 금리가 인하 확률이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은 돌파 확률이 올라가고요. 현재까지는 옵션 상황에서도 상방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빅스를 볼 건데 빅스가 이 구간에서 상승을 할 때 11월 21일 기준으로 제가 풋옵션이 계속 너무 많다라고 설명을 드려서 조심해야 되는 날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날 이후에는 이제 빅스 청산이 좀 나면서 지금 하락할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20 구간에 와 있어요. 하지만 빅스가 20에 있다는 건 아직 여전히 변동성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빅스가 잠기려면 일단 다시 또 19 아래 요 추세 아래로 잠겨야 되는데 당장은 요 아래까지 잠길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증시가 조금 쉽게 오락가락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가볍다라는 거죠. 하여튼 예를 들어서 가볍다라는 거는 0.5%뭐 요 정도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빅스가 낮은 상황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시가 약한 충격에도 크게 한번 빠질 수 있는데 그렇게 빠지게 되는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은 그 QQQ 600이 깨지지 않는 한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더 나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개별주를 볼 건데요.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엔비디아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주식은 구글입니다. 그래서 항상 빅테크들은 돌아가면서 좀 주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구글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엔비디아는 눌리는 구간인데 지금 구간이 엔비디아가 눌리기 딱 좋은 구간입니다. 최근 어제도 구글 TPU가 성능이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메타가 구글 TPU를 쓰려는 모습,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반도체 중에서 브로드컴, 구글 TPU를 담당하고 있는 브로드컴 주가가 11%나 올랐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거기에다가 마이클 버리가 엔비디아를 저격을 했어요. 그래서 딱 눌리기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눌리게 되면은 165 불까지도 눌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밸런싱이 맞춰질 거죠. 이제 구글이 엔비디아가 눌린다고 해서 전체 시총이 다 내려간다기보다는 엔비디아만의 그냥 단기적 이슈이기 때문에 다른 이 빅테크들이 좀 받쳐주면서 엔비디아가 힘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구간까지 떨어지면은 여러분들 분할로 엔비디아를 모아가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저는 요 지금 요 구간에서 주춤한다고 해서 시장이 끝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는 깨지지 않는 선에서 165 부근까지는 매수 바운더리로 보시면서 모아 가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테슬라는 기존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구간까지 기다리시고 신규 매수자분들 여기서 하지 마시고, 설명을 드렸던 여기서 이제 신규 매수를 하셨다면은 두 가지 경우가, 단기면은 이 420 정도 내에서 팔고 다시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로 가져가실, 어느 정도 홀딩을 하실 생각이면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팔지 마시고, 내려갈 경우에는 375나 350 내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요. 요 구간에서 다시 450 까지 붙였다가 눌렸다가 500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구간이 된다. 그래서 선택지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가져가겠다 하시면은 뭐 450 여기서 팔든가 여기서 팔든가 하고, 눌렸을 때 다시 사든가 하는 거고, 좀 길게 가져가시는 중장기로 스윙으로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산 거를 굳이 지금 구간에서 와리가리 한다고 파실 필요는 없다. 떨어지면 더 사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부분 때문에 테슬라가 좀 상승을 하고, 최근에 뭐 AI 칩이나 FSD 관련해서 소식에서 올라갔는데 뭔가 이렇게 뚜렷한 엄청난 호재로 인해서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관점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요 하단에서는 좀 매수, 첫 번째 매수를 받아볼 공간이고, 이 이후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떨어지면은 사는 구간으로 좀 일단 홀딩을 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테슬라는 계속 500 부근, 그다음에 450 부근, 480 부근 요 정도 내에서 이 콜 감마가 많이 잡혀 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아래에 대해서는 끝나고 다시 올라가면은 이 450, 80, 그다음 500까지 요렇게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구글입니다. 시장 주도주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버핏 얘기가 없었으면은 구글도 요 구간에서 한번 여기를 채울 수 있었는데, 이 구간이 이제 버핏 매수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생긴 갭 있죠. 그래서 여기 생긴 갭이 마지막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구글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요 갭을 채울 때 매수를 하라고 설명드린 게 마지막 설명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길 딱 찍고 오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구글은 300을 뚫게 되면 위에 아예 공간이 없다. 막히는 공간이. 그래서 급상승이 계속 나오는 구간이고요. 지금은 몸이 깃털처럼 가볍기 때문에 이 상단을 잡을 구간이 어렵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피보나치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한 325 여기 빅각 채널, 아니면 1.618 여기 355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구글을 들고 있는데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구간이고, 구글이 이제 어느 구간에서 맞고 떨어진 다음에 이제 매물대를 쌓고 저항으로 잡히는 구간이 나올 때까지는 뭐 팔 이유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신규 매수하기에는 리스크가 크죠. 그리고 요런 구간에서 내가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 하면은 뭘 사야 된다? 레버리지가 아니라 본주를 사야 된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 다음 메타입니다. 메타는 실적 이후에 100일선을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타이트하게 잡지 마시고 러프하게 이제 세게형이 돌파하는 구간에서 촘촘하게 밑단을 4 일을 지지를 했죠. 그래서 요런 구간에서의 이 세게형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저 또한 요 구간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추가 매수를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지금 돌파가 나왔는데 이 돌파가 요렇게 상승을 당장 할 거다라는 돌파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옵션 상황이 이때는 안 좋았는데 옵션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메타가. 그러니까 저는 요 구간에 못 샀더라도 요 한 610 에서 600 내에서는 추가 매수 안 들어가셨던 분들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다. 단기간에 이렇게 급상승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완전 이평선 그러니까 일봉 이평선이 역배열로 잡힌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제 다시 들어올려 주면은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제 630 에서 한번 부딪히더라도 650 까지 들어올리고 좀 전환되는 모습을 나오면서 이평선들이 꺾이지 않고 좀 수평적으로 만든 다음에 주가가 끌어올려지는 부분이면 지금 메타가 빠르게 좀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메타는 여전히 지금 구간에서 저는 매수하기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쉬운 점은 요 갭을 이번 구간에서 채우고 가졌으면 좋았다. 근데 지금 요 구간에서 갭을 안 채웠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제가 아까 뭐 630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한 번 더 증시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메타는 똑같이 반등을 했다가 맞고 떨어져서 요 구간을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가능성을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시드가 남아 있어야 된다. 메타를 담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조절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 나가시면서 가시면 되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기를 찍으면은 마지막 이제 하락이 나오고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를 해 놓고 일단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돌파를 하는지. 네, 팔란티어는 타이트하게서는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여기 아래 구간이 오더 블록이 강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 또한 이 구간에 왔을 때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멤버십 분들과.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벌써 이제 2배 레버리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15%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당장 바로 이렇게 200 구간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일봉이 이 백일선까지 깨졌기 때문에 165와 170에서 175 요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맞고 이번 주 내에서는 다시 한번 좀 눌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바운더리 내에서는 여전히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 라인 내에서는. 그래서 팔란티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요 아래에서 잡은 게 계속 베스트 평단이 있으면은 요 위에서도 여전히 모아갈 수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요 자리로 눌릴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시드에 맞춰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170 구간에서 한번 익절을 하고 눌리면은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도 200% 향해서 가겠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추세적으로 좀 시간이 돌리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임펄스로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잘 판단하셔서 다시 한번 요 구간이 내려오게 되면은 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다. 그래서 항상 이런 공포 구간에서 사는 버릇을 들이시면은 좀 더 수익을 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속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 260 구간은 베스트 자리라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갭을 채우러 내려왔고요. 저 또한 이제 분할로 속스를 모아가기 시작을 했고요, 멤버십 분들과. 그래서 요 구간에서도 또 추매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반도체가 다시 한번 임펄스로 상승해 가는 게 베스트고요. 만약에 이제 증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이 한 번 더 나온다 맞고, 그럼 그 구간에서 이 속스가 250 구간도 채울 수도 있는데 요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높게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요 구간을 찍고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280, 270 구간으로 눌리면 분할로 다시 또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AI가 계속 상승해 나가려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이 계속 임펄스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개별주는 여기까지 볼 거고 뭐 중소형주나 그 외 종목들은 또 이제 멤버십 영상에서 다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TPU가 어제 각광을 받기 때문에 구글과 관련된 주들 지금 시장 대장주잖아요. 그 주식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된다. 그중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이 브로드컴, 뭐 TSMC,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셀레스티카, 그다음에 뭐 루멘텀 요런 것도 있고 한데, 뭐 다 전체적으로 오를 거다라고 보는 건 아니지만은 연관된 기업 중에서 좀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립토 시장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크립토는 이미 비트코인은 이 구간이 염라대왕을 만나는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살려주느냐 이 채널 내에서, 아니면은 불구덩이로 보내느냐였는데 불구덩이로 보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요 채널 다음 채널에서 간당간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 빠지기 전에 이제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구간에 가기 전에 대가리를 좀 들여 올려 놨다. 그래서 지금 현재 90K를 넘느냐 못 넘느냐가 먼저 단기 목표치가 되겠고, 90K를 돌파를 하면은 다음은 95K입니다.
이 95K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염라대왕을 만나러 갈 수 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다시 이승으로 보내주느냐, 다시 한번 이 불기둥으로 보내냐인데, 그 구간이 MSTRT 퇴출 여부 날짜가 1월 15일입니다. 근데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 MSCI 실제 소유자가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회사죠.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모건 스탠리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MSTR 상위 주주도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모건 스탠리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상장 폐지를 하려는 계획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좀 조건만 갖춰준다고 하면은 퇴출이 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요런 부분은 12월 이후에는 좀 이제 미리 찌라시가 돌면서 더 상승을 더 부추기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차피 요 구간에서는 좀 횡보를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80K만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고요. 그 구간 내에서 이제 12월 달에 요 하락 추세를 뛰어넘는 게 더 중요한 구간이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불구덩이로 떨어졌던 구간까지를 다시 올라오면은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간이 되겠고요. 금리 인하는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할 겁니다. 유동성이 풀리는 부분을. 그래서 자산 시장, 이 크립토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금리 인하가 12월 달에도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더리움은 3,000 여기를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이번에 저항을 맞고 떨어졌는데 3,000 위로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결국 요거 퇴출이 되면은 다시 깨고 예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건데, 지금 저는 이 퇴출이 안 될 거로 보고 있고 12월 초중순까지는 횡보를 하되, 하지만 금리 인하에 먼저 크립토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반응할 거다. 12월 1일 이제 QT 중단되죠. 그러면서 유동성이 더 공급이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응할 곳이 크립토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다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고, 그런 시장이 반영이 되면은 미국 증시도 크립토도 다 같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크립토가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크립토는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립토가 저는 시즌 아웃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믿고 가시는 분들은 크립토를 손절하지 마시고 홀딩하고 계시라. 그다음에 지금 구간은 여전히 매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